안녕하십니까. 한성배입니다. 9월 12일 금요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은 이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우선 주로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건조 상태에서 금요일과 일요일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까지는 다습 상태, 금요일도 비가 또 온다는 예보도 나와 있어서 일단 지난주하고는 주로는 좀 다를 것 같고, 지난주 대상 경주에 출전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던 기수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유전 기수들이 모두 복귀를 했습니다. 기수들 간의 치열한 상금 경쟁도 볼만할 것 같고, 지난주 여러분들께 큰 승리를 안겨드리면서 1호 경마를 대승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번 주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현장이고 사전에 방송하는 이 방송은 해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듣기 위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목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마들 싸움이니까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마들 경주는 항상 의외성도 많이 나오고 또 너무 싱겁게 끝나기도 하고, 4번 금화 어댑트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은 인상적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출발이 조금 좋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의 추진이 없었는데도 마필이 알아서 상대마들이 몇 두가 있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서 선행에 나섰던 상황이고, 직선에서도 큰 추진 없이 마필이 혼자 알아서 머리채를 벌리면서 1차로 통과했으니까 좋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실전이고 안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안쪽 게이터 그리고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되겠죠. 뛰던 마필 중에는 6번 금성이 데뷔전에서 출발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면서 역시 선두권의 가세, 그런데 얘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안쪽에 상대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주저앉았어요. 전개 불리였죠. 자, 그러면은 얘도 잠재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4번하고 6번하고 선행을 놓고 한판 격돌, 둘이 손잡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대안이 될 만한 마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확인된 마필이 없어요. 하나도.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은 8번 신천 저스티서. 얘는 왜 여지가 남아있냐면은 주행검사 때 출발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능력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저기 때 보면은 주폭감도 괜찮고 주행 자세도 괜찮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김혜성 기수의 5번 정도, 글쎄요, 칩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하긴 했는데 거리차가 워낙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1경주 맞춰보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관람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시죠. 8경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경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능력 강자는 없다. 상대적 인기만은 있습니다. 단계상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뚜렷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경주 전개도 불확실하고 마필들의 능력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잠재력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선행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후보군은 있죠. 1번, 10번, 이것도 좀 불확실해요. 웬만하면 제가 얘가 선행입니다. 숨은 선행 마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낙 기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인기마를 보니까 4번 퍼펙트 한이 그래도 인기가 좀 가장 많이 실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던 이유는 최외곽으로 뺑뺑 돌다가 전개를 못 풀었죠. 그리고 직선에서 다실바가 몰로가 채찍을 대는데 순간 추청해버렸어요. 마필이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꼴찌.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니까. 7월 18일 1600에서 얘가 이착을 했을 때 중위권에서 취입으로 이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진로가 막히면서 중반에 사실 좀 불안했는데 뚫고 나오면서 어쨌든 이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잠재력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불의의 어떤 상황만 생기지 않으면은 그래도 얘가 제일 안정적이죠.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5번 하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8전을 뛰고서 2착 한 번이 8마신차의 거리차. 지난번에 3착인데 6마신차의 거리차입니다. 지난번에는 권호찬이가 잘못 탔어요. 전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최외곽으로 자리를 못 잡고 밀리는 바람에 거리를 놓치고 중반에 올라와 봤습니다만 이미 실기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권호찬이가 재기승하니까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오냐 관건인데 얘는 한 가지 특징이 취평이에요. 초반이 없습니다. 4번은 분명히 5번보다 초반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실카냐? 당연히 4번이에요. 자, 5번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선두권이 지금 유동적일 수도 있고 8번 챔프킹도 최근에 이제 초반이 어느 정도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son위권에 따라갈 정도는 되겠다라고 보고 수입잠재력은 2번 언더포커도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8월에 연속으로 좀 양쪽 앞다리 저림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아마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조기옷이 보여주는 모습은 괜찮아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얘도 취평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번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경주 국산 육군의 1200m 경주거리 이번 경주는 저격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저격장 경주 금요일, 일요일 모두 또 적중이 있어서 배당들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격장 경주를 선정할 때는 이미 이제 제가 어떤 경주를 선정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위군 경주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상위군 경주에서 나올 때는 해양마필이 있다든가 어떤 조개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경주가 있다면 선정을 하고 대부분은 하위군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일 만한 마필들을 찾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도전을 하는 경주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선행을 노려보시는 마필이 일단 4번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2착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뒷심은 형편없었어요. 초반 타임은 중급 정도? 요 정도면은 뭐 중급 정도의 선행력이었다라고 보고. 자, 그런데 직전에 1번이었죠. 최적의 전개 조건이었습니다. 스타트부터 선행 간 게 아니고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에 성공했던 상황을 감안하면은 얘 선행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 연재를 할 수 있는 선행마들을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1번 뒷심은 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갔다 와도 꼴찌했으니까 뭐 그렇게 위협적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초반 경주 전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2번도 16전 빵이니까 서강주가 지금 39승 40승 1승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라 일단은 한번 밀어붙여 볼 것 같은데 얘도 뭐 뒷심 없는 것은 확인이 끝났어요. 외곽 있는 마필들 중에서 오히려 신경 쓰이는 마필이 나올 수 있는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휴양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맘먹고 밀면은 중속이 좋은 마필이라 선행을 노려볼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만은 밀면은 잠재력은 여지가 있다는 거죠. 가장 신경 쓰이는 마필은 7번인데 6개월간의 휴양 공백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1302척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가속력이 좋고 뒷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얘가 이제 선두권의 변수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주행검사 때 모습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선두권에서 상당한 근성과 투지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직선까지 추진 없이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먹고 밀면은 얘도 선두권의 다크호스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4번과 함께 7번이 인기 마필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얘가 선행 가고 내가 따라가면은 동반입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7번이 안쪽 마필들을 제압하거나 외곽에서 밀어붙이고 4번이 이래저래 능력 없는 안쪽 말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외곽마들에게 밀려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보는 이번 경제 전개상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바람 변화에 따른 그리고 선임 및 추이권에서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군은 몇 도 있어요. 3번 추입 잠재력이겠죠. 지난번에는 착지 불량 때문에 제대로 걸음을 못 보인 겁니다. 늦어가지고. 자, 3개월 공백이 있는데 나이가 있거나 경험이 많은 마필들의 공백은 큰 의미를 저는 두진 않습니다만 어린 마필들 그리고 아직 전적이 짧은 마필들의 공백이나 휴식은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쉬었다 나온 마필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이변을 연출하는 경우들도 많죠. 5번은 데뷔전에서 어쨌든 끝걸음이 좀 있었고, 자, 외곽의 9번마 실버스톤 3개월 휴양후 돌아와서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 계속 타진하고 있죠. 현종이가 타다가 이번에 멀로가 기승을 하면서 제도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경주 저격장 내림수 9번 실버스톤입니다. 어떻게 엮어내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부산 4경주는 충마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3번 압도적 넘버원 충마. 얘가 왜 충마냐면은 얘는 선입형마필이에요. 최근에 이제 순발력도 많이 좋아졌고 뒷심도 굉장히 좋아졌죠. 지난번에는 안쪽 마필들 살피면서 안배를 하고 선입으로 왔는데 안 먹었으면 지난번에 선행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 이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가면은 되고 선행 못해도 선입도 이젠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충마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얘 상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선행마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6번하고 10번하고 있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 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3번도 강하게 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10번도 선행 가서만 두 차례 들어왔죠. 얘도 선행을 가야만 돼요. 그런데 6번하고도 싸워야 되고 3번이 또 중반에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앞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얘들이 선행 간다면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도 3번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선두권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대안이 될 만한 마필이 누가 될까? 요거를 이제 찾는 거죠. 8번 정도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우승은 없는데 지난 6월에 이제 원것을 축농증입니다. 수술했고 3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왔고 순발력도 있고 심력은 좀 글쎄요. 애매하긴 한데 따라가다가 반사 이익을 볼 정도는 되겠죠. 부산호 경주는 앞말들만의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번 막 클리어리 위너라고 하는 마필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죠. 1200에서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 2살짜리 마필 치고는 상당히 빠른 기록을 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발하면서 사행 악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선 전개 그리고 중반에 선두권 외곽에서 접전을 벌리면서 2마신 이상의 거리차를 벌리죠. 몸싸움을 하고도 첫 경주에서 2살짜리가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상대마들을 보시면은 4번하고 3번이 있는데 3번은 8전 뛰고 우승 한 번 없이 이착만 3번 했던 마필이고 4번은 13전을 뛰면서 이착만 4번,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4번은 취입이고 3번도 취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초반이 빨라지면서 선입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번이 전개상으로도 유리하고 잠재력에서도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보다 더 빨리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2번하고 6번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6번은 3개월 휴양을 거친 아직은 그래도 성장세 마필이고 2번은
관록의 마필입니다. 17전을 뛴 마필이요. 지난번에 1200 선행 가서 또 한번 오랜만에 우승을 했는데, 얘는 선행 가면은 3번 모두 선행으로 입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준호 기수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6번은 편한 선행이 쉽지 않을 것 같고, 8번이 이 상황에서 2번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요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까지. 자, 여기 기본 구도인데, 만약에 4번이 상대적 추입이나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면은 대안이 될 만한 마필들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봤는데, 한쪽에는 1번도 게이트 이점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서 선입권, 잠재력 가지고 있는 마필. 이거 이제 기수하기 나름인데, 선종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마리 정도가 다코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 나왔습니다. 요거를 빼고, 이걸 놓고, 승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6경주, 숨은 그림 찾기 6경주하고 이제 7경주, 2개의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숨은 그림은 3개의 경주 적중, 대미를 장식한 것은 마지막 일요 숨은 그림이었죠. 999, 126배였나요?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마무리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도 그래서 기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3번 슈퍼다운 같은 경우는 취마필입니다. 1800은 안 뛰어봤죠. 지난번에 얘가 4착에 그쳤던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정계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안쪽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력을 못 냈던 것이기 때문에 인기 1위마로서 4착에 그쳤고, 그때 인기 2위였던 마필이 바로 4번 벌교 마술사인데, 얘는 갇혔습니다마는 직선에서 취걸음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인기 1위와 2위의 명함이 엇갈렸는데, 자, 이번에도 또 얘네 둘이 인기 1위, 2위를 아마도 달릴 것 같은데, 둘 다 타기 나름이에요. 결정력이 좀 애매한 마필들이고 성적도 기복이 있듯이 그때그때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거리가 1800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숨은 선행마가 이것도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주 999의 주역은 숨은 선행이었습니다. 인기 2마, 깜빡이던 마필가 들어왔는데 126배가 터진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숨은 선행마를 찾아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또 비인기권의 숨은 선행마가 보이네요. 취권의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황. 이번 육경주도 무조건 배당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 7경주도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두권 서바이벌입니다. 짜능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곽의 11번 기습도 한번 노려볼 정도의 잠재력이 있고, 순군한 마필 8번 레이스맨도 서승훈이 타고 있으니까 또 한번 선행을 노리겠죠. 뭐 선행으로만 좋은 성적을 내왔던 마필이니까. 여기에 5번도 지난번 오른쪽 앞다리 저림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얘도 맘먹으면 얘들하고 싸울 수 있는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8번은 인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입권에는 김혜선이가 타고 있는 9번이 있는데 느린 전개에서는 선행도 갔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선행 못 갑니다. 지난번에 취입으로 왔으니까 뭐 안배 잘하면은 선입도 될 거는 같아요. 3짝 승군인데 이거는 이제 해선이 타기 나름. 자, 그런데 얘하고 또 강력한 선입 대결을 펼칠 마필이 하나 있는데 1번이 있습니다. 승군했습니다마는 다실바가 타고 있고 감량 2천까지 살릴 수 있는 찬스. 1번하고 9번이 그래서 또 선입권의 대결. 누가 더 잘 타주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좀 바뀔 수도 있죠. 자,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취권 마필들에게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선입 및 취입을 할 수 있는 잠재 변수가 하나 보이고 있어서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7살짜리 블루스카이가 아직도 취입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죠? 자, 이번 7경주도 변수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인기마 또 기수 네임밸류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방향을 비틀어서 들여다보시면은 중배당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저도 최종 선택을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딱 잘라서 이거 하나 이런 건 없습니다. 경마는. 현장에서 얼만큼 또 축을 살리고 배당판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다수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수의 생각을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다수는 항상 다 어리석었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정말 이기는 사람 1% 3%밖에 없죠. 다수는 다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짓눌리지 마시고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보는 경주로 7경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또 편성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이슈가 좀 많습니다.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4번하고 5번하고가 다 선행인데 4번은 최근에 1400m에서 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둘 다 선행이었고 그 이전에는 얘가 취입을 했었어요.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기록까지 단축을 하는 동 지난번에 우승은 그 전에 1400 우승할 때보다 기록 단축이 되죠.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뒷심까지 좋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중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승운전입니다. 선행 가서 1800, 1600을 모두 1, 2착을 지금 했으니까 얘도 막강하죠. 이번에 거리가 1600입니다. 그러면은 경주 경험은 얘가 갖고 있는데 경주 거리 경험은 한 번은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2차례는 1400이었으니까 두 마필의 선행력을 비교를 하니까 4번이 빠릅니다. 5번은 최근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선행 갔던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선행 못 갑니다. 자, 그러면 4번 선행인데 한 가지 걸림돌은 있죠. 3번이 있습니다. 1200, 1400, 1600 세 차례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모두 선행이었어요. 자, 그래서 넘버원 픽의 선행도 결코 무시 못합니다. 4번의 인기마고 3번은 비인기마니까 누가 선행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5번이 그러면 선입하면 되지 않을까?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일단 5번은 논외로 하고 그런 나머지 마필 중에서 대안이 될 만한 마필을 찾는 게 중요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죠. 최근에 각지를 선입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 완성도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얘도 옛날에 선행이었는데 6번 세븐 드래곤이 다실바가 따고 있고 지난번에 11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1번 게이트 이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탈취하고 싸우다가 무너졌던 상황인데 얘는 원래 선행만 아니에요. 일단 적응을 마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 구도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번의 가능성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후속권에는 7번 얘도 최근에 각지를 바꿨습니다. 외곽의 10번도 변수의 여지는 남아있고 11번 어메이징 칸도 앞뒤가 꾸준하니까 타기 나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5번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략해보는 음악 경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